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 24일에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감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래 감소 추세가 더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위축이 한국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요, 전문가들이 주는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24일이었죠.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승률이 9.13%로 책정이 됐는데 공시 가격과 시세 격차를 더 좁혀야 된다. 아니면 너무 급격한 인상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 평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현 시기가 집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24일 말씀하신 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고요. 사상 최대 변동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9.13% 상승으로 작년 5.51% 대비 약 3.62% 더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서울로 17.75%가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으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고시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현실화해 중산층, 서민의 조세 및 복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고 인상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조세 형평성 대 조세 폭탄이라는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가져다 줄 수도 혹은 정책 효과를 낮추고 조세 저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공시가격 인상,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신 것 같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과연 공시가격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24일 날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25일이죠. 1,500조에 가까운 1,500조 넘죠. 1,500조에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왔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공시제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시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매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3,200만 필지,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18만 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에 대해서 가격을 정부에서 공시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제도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과세, 복지 등등에서 60여 개의 행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과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시제도의 현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뭐 대화를 하실 때 개별 공시지가, 뭐 표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 세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개념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지금 이번 1월 24일 날 발표가 나서 25일 날 공시가 된 거는 표준주택 22만 채에 대해서 공시가 된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는 국가에서 2월 23일까지 공시를 하고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공시를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도입을 했고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22만 호에 대해서 24일 날 발표를 하고 25일 날 발표가 돼서 나머지 396만 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4월 30날까지 가격 공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리돼서 1,350만 호에 대해서 국가가 매년 개별주택 공시지가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4월 30날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현황에 대해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본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유형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공동주택과 토지는 시가의 60% 이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에 따르는 예를 들어놨는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비교를 하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3억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추정시세는 35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37%, 21%밖에 안 되고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지만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와 건물 가격보다 공시가격보다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나는 역전상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본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57억 원인데 개별 공시지가 땅의
지가 같은 경우에는 64억 원으로 건물이 있는 가격보다도 땅만의 가치가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은 55억. 건물과 주택이 합쳐진 공시가격이 55억이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64억 원이라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만이 더 많이 나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단독주택 표준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좀 많이 올린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공시에서 종합 정리를 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지정을 했고요. 보게 되게 되면 변동률은 전국 변동률은 9.13%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규제를 받았던 대책, 9.13 대책. 한번 상기해라 라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공교롭게도 수치가 똑같고요. 자, 최고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로서 35.40%가 올랐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가격은 1억 4,500 정도.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최고 가격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270억입니다. 거의 100배 이상. 거의 200배는 안 되지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 통계치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의 변동률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2005년도부터 시작된 부분 자체가 지금 2019년도에 9.13%가 전국 평균이 올라 버렸고요. 최고치로 올라 있는 수치를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로 지난년 대비 거의 10% 가까이 오른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찍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9.18, 그리고 광주 8.71, 세종 7.62로 현격한 상승률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지도로 보신 대로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전국 같은 경우는 9.13%, 서울은 17.75%. 그러면 서울 지역의 상위 5개 지역이 단독주택의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 수치를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5.40%가 오른 용산구, 자, 용산공원, 민족공원,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등 재건축의 변동사유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강남구 35.01%로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SRT 재건축에 대한 변동사유가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31.24% 기타 사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와 그리고 성동구 지역까지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상위 5위권 안에 들은, 상승률이 5위권 안에 들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본 공시가격이 적용돼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표준 주택 공시가 지금 1월 달에 매겨졌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건보료 적용은 올 11월 달에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근로장려금이나 장학금,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내년으로 미뤄져 가지고 적용이 되는 부분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 공시가격에 있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럼 공동주택, 우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매겨졌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직 안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표준 단독주택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7% 올랐지만 이거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리고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릅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중저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상승 수준으로만 올라가겠지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세부담에 있어서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세를 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조세부담은 공시가격에 따라서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격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담이 조세 정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자체도 한번 우려해 볼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2019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아무래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논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소유하고 계지 않은 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올 한 해를 좀 잘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 직접 강의 그리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세미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내일 29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 세미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주제는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 어떤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전화 주신다고 하게 되면 예약 신청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2시에 우리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예약 전화 꼭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으로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끝번호 749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경기도 시흥시 포동 77-5번지에 공장과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지 167평, 공장 95평인데요.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 이번에는 공장 부지에 대한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의 잘 주셨어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흥시 포동에 지금 공장 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포동에 지금 공장 부지로 가시면서 이 땅을 소유를 해서 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 공장으로 계속 활용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주변에 알록달록하고 개발지가 많습니다. 많죠. 장현택지, 위쪽에 서창 공동주택지, 은계 공공주택지도 있고 많지만 일단은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 개발 압력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듯 하고요. 일단은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서해선이 들어가는 택지에 있어서 역세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토지가 서해선이 들어가는 역사에서 개발 압력 자체가 와줘야 되는데 주변에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 자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기 보유 아니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서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선택권 주셨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든지 장기 보유가 아니시라면 조금 더 호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시흥시 포동의 공장과 부지에 대한 점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중에서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황금성 부분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 부동산 종목이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수익적인 부분 자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아니라 황금성이 맞춰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입니다. 끝번호 252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평택 청북지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할까 고민 중인데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 좀 지역을 추천받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청북지구. 평택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청북지, 실생활하는 거주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지금 문자의 의도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는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 고덕국제 신도시와 평택 지제역 부분 자체가 도보로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위로 올라와서 동탄 쪽으로, 동탄 신도시 쪽에 북동탄 쪽에 지역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위쪽 지역으로 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 수원 지역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궁극적인 거는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서울 지역의 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지역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탄, 수원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지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사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온 사연인데요. 끝번호 886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편한세상 신촌 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언제까지 보유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기까지도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북아현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1단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신다고 하면 이대역, 아현역, 신촌역까지 또 위쪽으로는 경의중앙선까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장주의 아파트고요. 또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분양돼서 현재 지금 2-3년도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매도 타임을 잡는 건 아니고요.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1년, 중장기적으로는 2년에서 3년 뒤에 국가의 정치적인 이슈의 변화가 있는 타이밍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권에서는 최고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호재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출퇴근이나 실생활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자,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 단기적인 부분 자체와 중기적인 부분 자체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고민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998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조원 샤르망 아파트 32평을 1년 전에 매수해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수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1년 전에 거주를 하셨는데 좀 수원 안에서 이동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지역 추천 받아보죠. 대표님. 네, 1년밖에 안 됐지만 바로 매도를 하고 이주 계획을 세우시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실생활이나 미래 가치 부분 자체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자, 몇 군데 지역을 수원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가까운 거리로 내려왔을 때는 화서역 담배인상공사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됐죠.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미분양 물건 아니면 지금 분양권이 나와 있는 부분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수원역으로 와서 수원역 인근에 새로 지금 아파트가 청약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좀 더 와서 지금 수원의 영흥공원 쪽에 지금 영흥공원 지역으로 세 번째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아직 지어지지 않는 물건들, 분양권에 대한 물건들이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 좀 더 가격대가 저렴하고 새 아파트로 가신다고 하게 되면 서수원 지역으로 와서 호매실 지역에 한번 새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미래 가치가 투자에 있어서도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가실 수 있는 지하 한 4군데 정도를 집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직접 또 발품 팔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셔서 좋은 매도 시기, 좋은 이사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사연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0216번, 끝번호 021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자, 2년 전에 매입한 노원 보람아파트 1단지 28평에 거주 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상계 처리한 1억 남짓의 이득을 받는데요. 최근에 가격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GTX C노선 착공도 멀어서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 노원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실 때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기에 가구 구성원에 대한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구 구성원이 동거인이 가구수에 들어가느냐 하시는 건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유주택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주택자의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세대 가구수원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람아파트 같은 경우에 3,000세대가 넘는 88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주변에 지금 GTX C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가죠.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요. 다 빠르면 이르면 2021년도에 준공이 들어가고요. 착공이 들어가고요. 주변에 지금 보게 되면 차량 기지가 남양주로 이동을 하면서 2025년 이후에나 본 주상 문화시설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1년도 그리고 25년도 사이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한 번쯤 갈아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주셨던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점수도 확인해봐야겠죠?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5점입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 좀 저렴하고 착한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한번 갈아타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807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 서수원 자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보내주셨네요. 자, 서수원 자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대표님? 네, 아까 전에도 지금 수원의 조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동수원과 서수원의 어떤 개발 불균형이 있습니다. 동수원 같은 경우에 영통이나 지역분들이 다 개발이 됐고요. 서수원이 아직 수원 지역에서 미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호매실 지구와 당수 지구 여러 라인이 주택 지구로 개발이 되고요. 자, 입북동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LG 자이 아파트 주변의 입북동 지역에 개발 이슈 사이언스 파크. 수원시에서 수원시장이 계속 진행해 왔고 단 송사에 걸려서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게 해결돼서 이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수원의 동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크나큰 개발 호재다. 아직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 아파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점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수원 지역에서도 서수원 지역이 아직은 동선에 비해서 미개발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계획이 지금 사이언스 파크라는 게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아파트의 잠재적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개발 호재가 있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참여 방법 보고 잠시 후에 투자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성규 대표님이 소개해주시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물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부동산은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소는 연금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일단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본 태양광 발전소는 1, 2차가 현재 수익을 나고 있고 현재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인근에 들어가 있는 3차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경북 안동시 예안면 신남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1322제곱미터로서 한 400평 정도 남짓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본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로서는 인삼밭 임야로 돼 있지만 9월 26일 이전에 2018년도 9월 26일 이전에 발전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한 발전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REC 같은 경우에 가중치 1.2 그리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3차 태양광 발전소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한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소에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건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수익이 어떻게 나길래 태양광 발전소를 소개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 태양광 발전소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요.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1차적으로 들어오는 S&P라는 발전 수익이 매달 들어오고요. 매달. 자, 두 번째, 18개 공급 의무사로부터 들어오는 발전 수익 REC는 매달 본인이 받아도 되고 아니면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가격이 높을 때 팔아도 되는 1차, 2차 수익으로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 좀 드리고요. 자, 본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사업 허가증이고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18년도 9월 21일 날 발전 허가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REC 가중치가 1.2로 측정되는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클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익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본 태양광 발전소를 설명을 드리면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발전소 건설, 그리고 한국전력과 에너지 전력 거래를 맺은 후에 준공 후에 상호분전이 일어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데요. 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차 수익이 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긴다고 하게 되면 1차 부지, 2차 부지가 본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지에 현재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인삼밭이 현재 철거되어서 현재 허가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1차 부지가 수익이 나고 있는 1차 부지의 모습과 지금 현재 2차 부지가 착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인버터 그리고 접속반, 계량기까지 모두가 완비되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차 사업주분들께서 준공 후에 사업 설명회를 듣고 있는 모습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진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어렵지만 막상 내게 사업권 자체가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수익만큼에 있어서는 본 태양광 발전소만큼 사업 수익이 나는 상업용 부동산은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대 매력이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표님?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하게 되면 1차 부지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 지금 사업주분들께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저희 1차 부지의 발전소의 발전량이고요. 11,447kW가 발전이 되었고요. 그에 따르는 한국전력에 저희가 세경계산서를 끊어줘서 그 자금만큼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S&P 같은 경우에 매달 들어오는 S&P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평균 금액을 곱해서 117만 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현재 지금 발전소 사업주분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차 수익인 REC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REC 평균 가격을 곱했을 경우에 175만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 발전 수익 같은 경우에는 29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예상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익이 탄탄하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해도 한번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주택도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 너무 투자 금액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가격이 얼마인지 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자,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자, 서울권 수도권 인근의 다세대 한 채 가격 정도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매매가가 형성되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 수도권의 다세대 한 건을 샀을 때 매매가와 그리고 월 들어오는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월 평균적으로 아까 290만 원은 좀 많이 들어왔을 때 10월 달 그 태양열이 좀 많았을 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평균적인 가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월 2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연 3천만 원 이상의 발전 수익이 난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요. 자,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진입이 좀 수월한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를 투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수익성을 둘 수가 있고요. 연금형 고수익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선택이지만 공기업 한국전력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안정성을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준공 후에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뛰어난 황금성까지 뛰어난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이 주는 연금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연금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주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태양광 발전소 투자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더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상암 DMC 지역의 배후주거 지역으로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중에서도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통건물로 은퇴 후에 수익을 좀 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자 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물건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수익 부분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까지 있는 지역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3호선
그리고 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자, 앞으로 GTX A 노선의 연신내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모습으로 변모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지 평수는 208제곱미터, 약 63평 정도가 되고요. 공식 연면적은 329.3제곱미터지만 실사용 면적은 120평 정도로 연면적이 건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4층 건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에 있어서 원룸이 몇 개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작지도 않습니다. 원룸 25개실에 주인 세대가 3룸에 주인 세대까지 합쳐져서 26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불광동 통건물의 매매가는 20억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 DMC와도 가까워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3호선, 6호선, GTX-A까지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미래가치까지 뛰어난 은평구 불광동의 통건물. 자, 불광동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불광동 같은 경우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에서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맞이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심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연신내역에서 6에서 7분 정도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GTX A 노선이 2018년도 12월 27일 날 착공이 들어갔고요. 약 60개월의 공사기간 후에는 GTX A 노선이 개통이 이루어지는 인근에 위치한 통건물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게 되면 주변의 배우 수요. 그러면 25개실의 원룸이 있는데 그러면 이 원룸에 있어서의 임차가 그러면 원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여러 시설들의 고용 인원들이 있고요. 이 고용 인원들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13만 명에서 14만 명의 고용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 수요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은평구에 보시게 되게 되면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서울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이 수치가 임차 수요에 있어서도 반증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 바로 개발 호재까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부터 그리고 서울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까지 그리고 아래선 동탄까지 내려가는 GTX A 노선이 12월 27일 날 착공에 들어갔고요. 약 5년 뒤면은 본 GTX A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본 GTX 같은 경우엔 지하 50m로 들어가서 달리는 고속 전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요금이 1,728원으로서 우리가 뭐 SRT나 KTX에 버금가는 비싼 교통수단이 아니다. 광역버스 최대 뭐 3,500원 정도, 2,900원 정도, 이 정도 기본 구간 이상이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요금만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파주 운정부터 삼성역까지 2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고요. 연신내역에서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거의 삼성역까지는 10분대에 활용이 가능한 GTX A 노선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물건지 주변으로 천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통건물 63평짜리 통건물의 지가 상승도 미래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대부분의 연서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낙후된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까지도 안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GTX A 노선의 수혜 지역 연신내, 그중에서도 이 불광동 지역에서 GTX 수혜를 직접 받는 위치에 있는 불광동의 통건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까지 꽉꽉 차 있는 통건물인데요. 자, 건물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원룸 25실에 또 3룸 구조의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통건물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통건물이에요. 자,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1층부터 그리고 지상 3층까지 그리고 지상 4층에 다락방 2개가 형성되어 있는 총 26개실의 통건물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젊은 어떤 수요자들이 그리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까지도 바로 현관문만 열고 나오게 되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본 건물과 같이 신축된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의 임차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많다라고 좀 정리 좀 드리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게 되면 모든 에어컨 및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 등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1인 가구들 그냥 몸만 옷까지만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좀 정리 좀 드리고요. 내부의 모습 자체를 보시는데 복도까지도 환하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 하나가 아니라요. 건물 전체를 다 가져가시는 통건물에 투자를 하시는 은평구 불광동의 통건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건물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본 통건물의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매매가는 20억 원이고요. 자, 현재 임대가가 9억 5천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고요. 월 수익은 700만 원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대출 4억 원 활용하신 후에 실투자금은 6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 700만 원 정도의 수익 자체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토지의 집가 상승까지 누릴 수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세미나를 꼭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 내일인 화요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선릉역 1번 출구 다봉빌딩 6층으로 가시면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강의도 듣고 또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비규제 지역 1억 미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달려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접수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직접 참여하시고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또 많은 시청자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